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9강 변경등기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를 합쳐서 그냥 변경등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는 거고,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는 등기를 완료 전에 하자가 있냐, 등기 완료 후에 하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불일치, 하자라기보다는 불일치죠. 자, 보면 먼저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 등기 완료. 자, 완료라는 거는 등기관이 기명하고 날인 교합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완료 전이 있고, 등기 완료 후,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후가 있으면, 자, 등기 완료 전에, 예를 들어서 등기 완료 전에 등기관이 기재를 합니다. 자, 기재를 하는데 어떠한 불일치가 즉 사실관계하고 등기 내용하고 적은 거하고 발생을 했어요. 자, 일단 발생을 합니다. 무조건 발생을 하면, 이 발생을 등기 완료 전에 발견을 했어. 발견을 요때 한 거야. 완전히 도장 찍기 전에. 그리고 정정을 했어요. 자, 아직 등기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야.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런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글자만 바꾼 거야. 그 안에. 이건 자구정정이라고 합니다. 자구정정. 요거는 자구. 글자나 글귀를 바꿨다 해서 자구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 정정이 끝난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자구정정이라고 하고, 자, 불일치가 또 발생을 했어요. 불일치를 발생을 했는데, 자, 이 불일치를 발생을 했는데 등기 완료 전에 불일치가 발생한 거야. 자, 발생은 등기 완료 전에 발생했어. 근데 발견을 등기 완료 후에 발견하는 거야. 발견을. 그리고 나서 정정을 했어요. 자, 정정. 요런 케이스, 즉 등기 전에 이미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있었던 거야.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오늘 배우는 이게 바로 경정등기예요. 경정등기. 고쳐서 바로 잡는다, 이 뜻이에요. 자, 변경등기는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변경등기는 후발적으로 나중에 변경된 거야. 즉 불일치가 언제 발생하냐? 불일치가 등기 완료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 완료 후에 나중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불일치한 게 어떤 변화가 온 거야. 즉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변화가 온 거야. 변화가 온 거예요. 등기부의 변화가 왔다는 게 아니라 등기한 내용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라든가 권리라든가 나중에. 그러면 요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때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정정을 해요. 자, 이거는 원시적으로 나온 거는 경정등기였고, 후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요걸 바로 변경등기라고 그래요. 변경등기. 자, 이 두 개,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를 합쳐서 넓은 의미에서는 다 변경등기. 이것도 변경등기, 이것도 변경등기. 그렇지만 구분해서 말할 때는 요 협의의 변경등기를 일반적으로 요걸 변경등기라고 그러고, 이 등기 완료 전에 원래 있던 불일치를 나중에 정정하는 것, 요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정등기는 요건이 있어. 어떤 요건이? 자, 이 경정등기는 일단 원인부터 보자고요. 자, 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 사유라고 그러죠. 사유라고도 하고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유 또는 원인인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등기관이 적다가 잘못 적은 거야. 이걸 착오라고 그래요. 착오라고 옛날엔 표현을 했고, 요즘은 잘못 적는다라고 표제. 잘못 기재 또는 잘못 적음. 등기관이 뭘 잘못 적은 거야. 원래 예를 들면 대지 토지가 답인데 이거를 잘못 적었고 깜빡하고 전으로 적는다든가 아니면은 소유자 주소 같은 거를, 특히 번지수 같은 거 착각 많이 해요. 114-1을
411-1로 쓴다든가 이렇게 차가 깜빡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니까 나중에 직권으로 경정하면 됩니다. 등기에 이해관계일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론 통지를 해줘야 주소가 잘못 기재돼서 고쳤다라고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주는데 이런 잘못 적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착오가 아니야. 아예 빠뜨려버린 거야. 빠뜨려. 옛날에 유루라고 그랬어요. 이거 유루 빠뜨리는 거. 근데 요즘은 이런 말 안 써. 착오니 유루를 안 쓰고 다 한글로 좀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빠뜨린 거야. 진정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빠뜨림. 예. 뭘 빠뜨린 거야. 즉 안 썼다는 거야. 아예 지목 자체를 답을 전으로 쓰면 이거는 착오지만 타고는 아예 안 써버려. 지목을 안 쓴 거야. 비워버린 거야. 자, 아니면 존속기간, 권리의 존속기간 같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사항란에다가 빠먹은 거야. 빼먹은 거. 이런 경우. 신청서에는 다 적혀 있어. 그런데 깜빡한 거예요. 등기관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건 물론 이게 등기 완료 전에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를 정정을 해야 돼요. 자, 정정을 하는데 자, 이 경정 등기에 있어서 이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의 원인은 불문해요. 이건 뭐 등기관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신청서 낼 때 빠뜨릴 수도 있어. 그래서 등기관도 미처 발견을 못한 거야. 불문 상관없다 이거야. 어떠한 이유로 됐든지 상관없고 경정 전 사항하고 경정 후의 사항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은 경정 등기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정 등기는 그 경정 사유를 만약에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정을 해줘야 된다면 그러면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 또는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면 물론 권리자하고 의무자에 각각 통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씩에게만 통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왜 통지하면 변경 신청 경정 등기 하라고 경정 등기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하고 똑같아갖고 자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 표시란 즉 표제부에 있는 표시란을 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자 경정 등기 자 등기부를 한번 보자고요. 자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의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자꾸 그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표제부 갖고 의부를 아예 머릿속에 넣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표제부는 그자도 표시야 표시. 자 표시 부동산을 표시하는 사항이고 갑구하고 의구는 뭐다? 이거 권리야 권리. 자 권리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시란에 있는 사항은 부동산 표시 또는 부동산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경정할 때는 등기 명의인이 신청을 하면 돼요. 단독 신청을 하면 돼요. 왜? 권리하고 상관이 없어. 권리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냥 표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권리는 또 둘로 나뉘죠. 하나는 진짜 권리. 정말 순수하게 권리하고 관련된 거고 하나는 권리 안에 있는 등기 명의인, 이름하고 관련된 거야. 등기 명의인. 자, 이렇게 둘로 나뉘면 등기 명의인 같은 거는 본인 이름이 잘못된 거니까 가서 고쳐달라 그러면 돼. 주민등본 같은 거 다 띄워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사항 등록별 등록 서류 같은 거 띄어서 첨부해서 고쳐달라 그러면 명확하면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을 하면 돼. 이건 뭐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 이름 잘못해서 아니면 주소가 잘못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권리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권리는 경정을 하더라도 권리 변경 전체에 똑같이 쓰는 권리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공동으로. 네, 정정을 할 때는 공동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라는 걸 아시고 예를 들어서 착오하고 유루가 자, 이 착오하고 어떤 유루 빠뜨리는 거. 자, 빠뜨린 게 등기관이 본인이 실수가 정확해. 이 실수가 등기관 본인이 잘못한 거야. 등기관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이 발견을 또 등기관이 했어. 이해관계인이 없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데 뭐 등기 명의인이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이 표시가 잘못했다든가 권리가 아니란 얘기지. 권리가 아니야. 아니면 권리라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즉각 지체 없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등기관이 본인의 잘못으로 된 게 명확하고 이해관계인도 없고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합니다. 직권으로. 그리고 지방법원장에 보고해. 자, 이런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고 등기관의 잘못.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런 경우. 그리고 그 내용은 착오 또는 빠뜨린 거야.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경정 등기하고 경정 등기 고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경정 등기한 거를 바로 누구에게 보고? 지방 법원장에게. 즉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법원장이거든요. 지방에 보고하고 그것도 누구에게도 알려야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권리자하고 또는 등기 의무자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 경정 등기를 했을 때는 반드시 부기 등기, 부호, 1번 등기에 있는 내용을 고쳤다면 1-1 이런 식으로 부기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정 전에 어떤 일부 사안이 진짜 잘못 되어 있다면, 착오에 의해서 잘못, 아까 전을 답으로 했다면 그 부분은 전인 원래는 답인데 전으로 했으면 답이라고 경정을 하고 그 부분만 싹죠.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나머지는 냅두고 그 부분만 주말 붉은색으로 쭉 긋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공시법령 공부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뻔히 부탁하고 싶은 게 인터넷 다 되니까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거 전세를 살아도 임차에서 사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집 주소에 해당되는 토지하고 아파트면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 띄면 되고, 등기부등본을 한번 꼭 발급받아 보세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가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받아서 보세요. 한번 그 집이 어떻게 지금 등기부가 구성이 되어 있나. 직접 자기 집 보는 것처럼 공부가 되는 게 없어. 또 하나, 동사무소 요즘 주민자치단체 가서 주문하세요. 토지대장 주소 적고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전산화되어 있어갖고. 그러면 토지대장이 어떻게든지 눈에 확 들어와. 진짜예요. 한번 직접 발급받아 보는 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자, 경정등기 이렇게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자, 이거 심화 학습하는 거 있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토지에 또는 건물의 분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수험생들이 좀 헤매서 그러는데, 자, 토지의 분합, 토지의 분합이라고 있어요. 분합. 자, 분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 이 분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분필. 우리 지적에 관한 법률 배울 때 배우는 한 필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 거야. 분할한다고 그러죠. 토지 분할. 자, 그리고 합필. 한 필로 합하는 거야. 합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자, 근데 합병이라는 게 있어. 합병. 지적법에서는 분필이라고 하지 않고 분할이라고 했어요.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요거는 합병이라고 그래요. 예, 합병이라는데 등기법에서는 분필, 합필, 합병 이런 식으로 또 단어가 나와.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분필은 원래는 한 필이야. 1필. 자, 토지 분할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개가 되겠죠. 1필, 1필, 1필. 요건 이해가 돼. 요것도. 자, 합필도 이해하기 쉬워요. 원래는 2개 이상이야. 2개. 이것도 1필, 이것도 1필.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한 필, 1필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필을 하는 경우에, 자, 분필을 하는 경우에는 지번이, 예를 지번이, 이게 지번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지였는데, 분할하면 1번지 그대로 오고, 자, 1-1, 1-2, 새로 번지수가 지번이 생겼어. 그럼 새로 지번이 생겼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용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등기용지가 새로 표제부 각부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 생긴다는 얘기고, 합필을 하게 되면, 자, 합필을 합니다. 1번하고 2번 토지하고 합필이 됐어. 그러면 선순위 지번 중에 본번만 된 게 내려오니까, 자, 2번 토지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
폐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용지가 말소가 되고 폐쇄가 되고, 이때 폐쇄 등기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신설이 하나 되고 여기는 개설이 돼. 자, 합병은 뭐냐면 개념만 알면 돼. 합병은 자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가 있는데 1번 토지의 일부를 요만큼 잘라서 2번 토지를 합필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합병이야. 즉 한 가정이 지금 두 가지 가정 중에 하나만 좀 하나로 보이지만 이 안에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요 1번 토지를 1하고 1-1로 나눠야겠죠. 첫 번째. 집어는 쓰지 말자고 헷갈리니까. 자. 요렇게 1번 토지를 둘로 나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 부분하고 2번 토지 이렇게 합하는 과정이 하나 있잖아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합병이라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번 토지는 원래 1번 토지대로 있고, 자, 요쪽에서 합하는 이 부분, 요게 2번 토지로 합병이 흡수가 되니까 등기부 신설하는 것도 없고 폐쇄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걸 합병이라고 해요.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분할 합병하고는 요 합병은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요건 설명을 좀 해주는 겁니다. 분할, 분필, 합필, 합병. 지적법에서는 합필을 합병으로 얘기하죠. 거기서의 합병은 합필을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합병은 합필, 그리고 분필, 분할은 분필. 여기서 말하는 합병은, 등기법에서 말하는 합병은 분필하고 합필 과정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필 등기가 제한되는 거예요.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한이 됐었는데, 그 합필을 할 수 있는 경우, 합필을 할 수 있으려면 합필 제한 요건에 걸리면 안 돼. 제한 요건. 자, 요 요건에만 안 걸리면 합필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등기하고 관련된 것만 얘기합니다. 등기하고 소유권. 자, 그리고 지상권. 일단 소유권에 다 등기가 있어야지 등기짓기로만 합병이 하니까 그 얘기고, 소유권은 지상권, 자, 전세권, 그리고 지역권 중에서는 승역지 지역권입니다. 승역지 지역권. 자, 그리고 임차권. 요러한 등기만 있다면 어느 한쪽 토지에 이거는 합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 이외에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 이거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어느 한 토지에도 양쪽 다도 마찬가지고 합병을 못한다.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자, 왜 그런지 이걸 암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어. 암기해도 좋아요.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암기하는 거는 나 박수 쳐주지. 근데 암기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다 배운 거예요. 저하고 같이 보자고.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짓끼리 해야 되니까 있어야 돼. 이거는 문제가 없어. 소유권이 등기돼야 된다는 뜻이고, 지상권은 토지 전체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 전체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다 설정된 토지가 있고 지상권이 여기는 없어도 합필은 가능하지. 왜? 일부만 지상권 준 걸로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 얘기야. 자, 그리고 전세권도 건물이든 토지니까 여기서는 전체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전세권도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때는 지적도 첨부해서 그 부분을 표시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 지역권의 승역지 같은 경우는 승역지는 전부를 승역지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승역지는 요 편익을 제공하는 땅이야. 요역지가 없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임차권 역시 토지 전부를 임차할 수도 있고 일부를 임차할 수도 있어. 즉 지상권, 전세권, 승역지 지역권, 임차권은 어느 한쪽이, 자, 두 필을 우리가 하나 합쳐한다면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어요. A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다 있다 하더라도 B 토지에는 없어. 소유자는 동일해. 없애고 합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합한 다음에 요 일부만
일부만 이러한 권리를 구분해서 줬다고 하면 되는 거야. 왜? 일부만 주는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이 외에 요역지 승역권 같은 건 전부여야 돼. 자, A에는 요역지 승역권이 있고 B에는 요역지 지역권이 없어. 지역권이 없다면 이건 합필이 된다 안 된다. 전부를 합하면 전부가 요역지가 돼야 되는데 부분만 일부만 요역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합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생각해 보자고. 자, 저당권. 이 위의 권리의 특징은 뭐냐면 일부만 설정을 할 수 없어. 다 보면은 이건 다 전체로만 가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부동산 전체에 설정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하는 거 봤어요? 아니야. 다 한 필이면 한 필을 다 경매하는 거야. 요거는 이 위의 권리들은 대부분 보면 전부야, 전부. 가압류할 때는 압류 들어. 한 필 전체를 압류를 걸지 그 일부만 압류를 걸 수가 없어.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역시 한쪽에 있고, 자, 이쪽은 경매 들어가기로 돼 있고 이쪽은 경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할 수가 있겠냐고. 이 일부만 경매를 할 수 없어. 부동산 전체로 가기 때문에 한 필이면 한 필. 부분 건물이면 모를까? 지금 토지잖아요, 토지. 이런 요건이 있어. 그런데 제한 요건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똑같은 피담보 채권을 동일하게.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동일한 저당권이니까 등기 원인도 똑같고 신청서 접수 연월일도 똑같고 접수 번호도 똑같아. 그런 경우 공동저당에 한해서만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저당은 결국 합해도 저당을 공동으로 했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저당권이잖아. 저당은 전체를 하니까 이건 전체 그 원칙에 위배가 안 돼. 결국 요 제한 요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등기 절차 강론 1 권리별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거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 자, 그리고 예외 규정이 뭐가 있냐면, 자, 이러한 토지 합필, 분필 이 규정은 표시의 변경 등기함. 그러니까 대장, 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대장을 먼저 변경을 하고 이 대장 등본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에서 대장 등본 띄워와서 등기를 변경하는 거예요. 등기를. 순서가 이래. 등기송 그 다음에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필 제한 요건이 있는 땅인데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에 합병이 돼버린 거야. 하필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그래서 부동산이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이 경우 일단은 대장이 합병이 돼야 돼. 대장이 일단 합병이 된 상태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동의서가 첨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쪽에 지상권이 있었어. 이쪽은 지상권이 없어. 근데 이게 경계가 없어지고 합병이 된 거야. 이런 경우. 원래 합병을 해주면 안 되는데 합병이 된 거야. 어떻게? 이런 경우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예외 기준을 뒀어요. 어떻게? 지상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돼. 그리고 양쪽의 토지 소유자는 원래 한 명이니까 토지 소유자도 오케이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지상권자의 권리를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 토지가 하나가 됐으니까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변경 등기를 벌칙을 내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 요건이 있는 상태에서 제한 요건이 있는데 제한 요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된 거예요. 대장이 먼저 합병이 돼야 돼.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일부 토지가 그 중에 일부가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일부가 소유권 이전이 된 거야. 합병이 되는데 일부만. 자,
이 경우에는 공유로 해주면 돼. 공유로 지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결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 공유로 해주고, 자 그리고 어떤 이 하필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제한 사유가 있어. 지금 제한 사유에 딱 걸리는데 대장에는 이미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때는 뭐로 했냐면 지분, 이것도 지분으로 해주면 돼요. 공유 지분으로. 그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권리자의 걸 지분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역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역지. 아까 승역지는 승역지는 일부만 승역지를 했는데 요역지는 전부로 해야 되니까, 요역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필의 토지도 전체에 걸쳐서 요역지가 그대로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하필로 해도.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일단 대장의 변경이 선행이 되고, 첫 번째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OK를 해야 돼. 동의. 즉 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승낙서.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이렇게 공유로 신청한다든가, 역시 공유 지분으로 신청한다든가, 요역지를 전체 하필로 토지 전체의 요역지로 신청한다든가 하는 거를 허락해 준 겁니다. 제한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건물의 분합이 있는데, 건물의 분합은 건물을 구분한다는 얘기는 단독 건물을 부분 건물로 나누는 거고, 분할은 일부 건물을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독립된 건물로 각각 나누는 거. 합병은 갑 건물을 을 건물로 합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할 합병은 분할해서 합병하는 거고, 구분 합병은 단독 건물을 구분한 다음에 그 일부를 다른 건물에 합병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물 분합 정리하고 오늘 경정등기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경정등기와 달리 이거는 원시적 불일치를 정정하는 거고, 그리고 토지의 분합, 그리고 건물의 분합. 우리 교재 심화학서에 잘 나와 있는데 수험생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